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서울신문인데요. 스스로 무너지는 의협, 개혁 동참하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사설에 올려놓는데, 대한의사협회 의협이죠. 주도한 총걸기대회가 오히려 집단행동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의협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발언에는 안팎의 반발이 쏟아졌다. 의협의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협 지역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정공희 협의회장도 무기한 휴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대외적 입장 표명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회장의 돌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이다. 회장 퇴진 요구도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 집단 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중증 환자와 가족이었다. 그런데 의협 집회 당일 어린 자녀와 부랴부랴 찾는 동네 의원에서 휴진 문구를 발견한 엄마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소비자 단체가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참여한 병원을 공개하고 이용 거부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기결이다. 개헌이들은 벌써부터 시작된 몇몇 지역 맘카페의 불매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기한 휴진마저 거론되니 병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구성원조차 통제하지 않는 집단 행동에 매달리는 의협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니까 진실로 어떤 집단의 이익이라든가 그 전에 그 집단이 속한 또 집단이 같이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의 어떻게 이익을 같이 추구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의협 쪽에서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고민을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한 자신들의 의대 증원 백자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다. 이렇듯 너무나도 기본적인 정책 추진 원리를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배분 처분은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연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의협과 의대 교수협의회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의협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의료계획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는 방법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그동안 고통을 준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속지 않은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도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안하무인 그런 모습들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국민은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개가제 붕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또 지지해갖고 원내 제3정당입니까? 12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대단한 오만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2대 국회 개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줬죠. 걷어내야 될 그 법률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규제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조금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국민들의 어떤 안녕이라든가 국가의 안보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온 국회의원들이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때려 몰려다니면서 참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처음에 개가지 붕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고 전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또 투표할 때 되면은 그 사람들 다시 찍어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주는 그러한 또 행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어느 시점이고 어느 정치 상황에도 완전한 것은 없죠. 2500년 전에 그 희한하게 그때 그 노자, 그 다음에 석가, 공자, 뭐 석가 그런 공자보다 한 9년 빨리 태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노자는 공자보다 한 19년 정도,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한 2500년 전의 기록이니까. 그 시점에 한꺼번에 그 세 분이 태어났어요. 그 시대에도 세상은 평안하지 않았죠. 또 그 사람들이 목숨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80년을 갖다가 이제 물론 추가는 이제 29에 했었지만은 그 이후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0년을 그 수행을 하고 돌아다니셨어도 그 시대가 완전한 시대는 아니었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제자들이나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한 또 수행자도 아닐 수가 있죠. 공자님 시대도 마찬가지. 공자 시대는 뭐 춘추 전국 시대였으니까 완전히 뭐 그냥 전쟁이 발발하는 시대였고, 노자는 그냥 세상을 보다가 도덕경 남겨놓고 지금 뭐 얘기에는 장가계로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노자가 들어갔습니까? 장량이 들어갔습니까? 장량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노자도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완전한, 또 어느 인간이고 완전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는 역할, 그 평생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죠 우리나라 아직 지금은. 그때만큼은 전심전력으로 그 역할에 좀 충실히,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떤 역을 맡아가지고 영화에서나 TV에서 그 역을 맡으면은 그 역에 몰두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인데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가명이라도 써가지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은 이란의 마흐무드 아마 디베자드입니까? 이 대통령처럼 8년을 대통령을 했지만은 그 전에 테헤란 시장도 4년 했었고, 그 연금을 다 반납하고 한 달에 250달러씩 받으면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누가 물어보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대답했던, 이런 멋있는 사람이 그 56년생 지금 현재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정치인들이 또 나와야 되고, 거기에 그 정치인들만큼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자, 이제 이만큼 하셨으니까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도 다 할 건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냥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이제 의사 선생들의 얘기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세를 견지해가지고 빨리 이게 완전하게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